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요즘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은 많이 힘드시죠. 이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제일 먼저 왜 취업을 하려고 하세요? 왜 취업을 하려고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 간단하게 취업을 해야지 의식주가 해결되죠.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의식주가 해결된다. 저는 의식주 해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경제의 독립이 돼야지 저는 정신의 독립이 된다. 네, 여기서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이 독립이다. 정신의 독립이. 즉 뭐냐면 경제가 독립이 안 되면 여전히 의존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경제가 독립이 되면 드디어 자기는 뭐요? 의존하지 않고 독립이 되죠. 그래서 항상 살아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몸은 이미 성장했는데 여전히 내가 의식주 해결이 안 돼서 의존해야 될 때는 자꾸 정신이 확장이 되기 어려워.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이 확장이 되려면 최소한 내 의식주가 내 손에서 해결이 돼야지 자기를 확장시킬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식주만이라도 먹고 있고 자고 이런 것만이라도 내 힘으로 일단 해줘야지 비로소 이 지구에서 내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제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나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을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자기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이렇게 자기의 가능성을 펼쳐야 되는데 주말은 뭐야.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준비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돌아봐야 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 세상을 알아요. 이 세상. 왜냐면 이 세상에 내가 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야 돼.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목이 딱 돼 있는데 이거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모르고 지금 뛰어들어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은 간단하게 본인의 노력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되어 있어요. 주위의 도움. 제일 먼저 준비할 때 이거부터 알고 준비하시죠. 본인이 노력을 하시되 주위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노력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위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있는 노력. 자, 주위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노력이 뭘까요? 신뢰. 이게 이제 맥이 안 짚힙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누구를 돕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주위에서 돕고 싶은지? 약속 잘 지키기. 예? 약속 잘 지키기. 자, 여러분이 돕는 사람이 한마디로 하면 신뢰. 신뢰가 생긴 분을 돕고 싶어요. 딱 요거예요. 맥을 짚어야 돼요. 신뢰가 생기면 그분을 믿고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안 걸리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은 금방 여러분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하늘. 두 번째 땅. 하늘 땅에 먼저 신뢰받는 사람이 되시라. 그럼 하늘 땅에 먼저 딱 밀어주면 확실히 쉽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요. 사람은 최소한 1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들이 묵묵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본인이 살기가 바빠서 내가 뭘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서대산에서 출발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10년은 한결같이 하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진국이네 하면서 신뢰를 해서 밀어줄 거고, 여기서 20년을 한결같이 해야지 멀리 있는 데까지 소문이 난다. 이렇게 딱 처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 살기가 바쁜데 내가 뭘 하는지 잘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늘하고 땅은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점수를 따야 돼.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대산 가서 처음에 제일 먼저 땅에 오염을 안 되게 미나리 땅을 먼저 만들어서 설거지 물이라든지 빨래 물이 오염 안 되게 땅한테 점수를 따는 걸 하고, 하늘한테 점수 따는 거는, 하늘한테 점수 따는 거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나쁜 기운을 하늘에 보내는 거거든요. 불평불만 부정적인 걸 안 하는 거예요. 즉 밝은 거, 긍정적인 거. 왜? 하늘을 뭐 밝게 하는 거죠. 하늘을. 네. 요런 게 이제 하늘 땅에다가 점수 따는 거예요. 그걸로 저는 먼저 하죠. 왜? 하늘 땅은 저는 뭐 CCTV로 절 24시간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여기를 점수를 봐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아이고 그 마음이 이쁘다, 참 이쁘다, 요런 마음이 하늘에서 볼 때 느껴지도록 살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뭐 하늘에 보면 아이고 마음을 이쁘게 쓰네, 그럼 점수를 따는 거예요. 왜냐면 주위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하늘이 도와주잖아요. 땅이 도와주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늘 땅이 도와주는 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 하더라도 막상 행사할 때도 그때 비가 싹 안. 왜? 도와줘. 이쁘다고.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늘은 여기 바라고, 하늘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즉 불평불만이나 부정적인 걸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거기다가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오염을 안 시켜야 되겠다. 담배 피우는 것도 하늘에 오염시킨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늘한테, 하늘은 내한테 맨날 24시간 도움을 주는데 내가 하늘한테 감사라도, 좀 말이라도 감사하다든지 고맙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늘 보는데 막 안 좋은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늘한테 기분 나쁘게 소리가 들리든 이런 거 안 해야 되겠구나. 또 하늘한테 내가 막 오염되는 이런 거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한테도 오염되게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 땅의 도움을 먼저 받는 삶을 사시고, 사람은 시간이 가야 돼요. 자기가 일이 바빠서 제 사는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한 10년이 더 꾸준히 신뢰받는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이런 삶을 살면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행동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즘 뭐 알바라고 뭐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일용직이라든지 일용직. 이런 게 지금 할 수 있는 거거든.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면요, 내가 여기 봐라.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신뢰라고 하고 있잖아. 그럼 이제 내가 신뢰 받을 수 있는 삶을 내가 요 데 가서 일할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용직을 갔는데도 보통 사람보다 다르네. 아 괜찮네. 우리 같이 일해 볼래 하고 이렇게 인연이, 여기서 인연이 연결됩니다. 알바를 갔는데도 그 주인이 보고 괜찮은 젊은이다.
그럼 우리 집에 더 있어라든지 안 그러면 더 좋은 데로 이렇게 자기 친구한테 요즘 젊은이 하나 괜찮은 게 있으니 너 회사 좀 취직시켜봐라 뭐 이런 이야기로 인연을 연결해 줍니다. 그게 신뢰라는 이 재산을 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이 신뢰라는 자산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이거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바를 가거나 이런 데 갈 때 만약에 일하러 가면 신뢰받기 힘듭니다. 알아두시고 보통 사람 일하러 가고 둘째 돈 벌러 가도 신뢰받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간 때우고 돈 벌러 가기 때문에. 세 번째 작품을 남기러 간다. 요 마음으로 가시면 어디든지 가면 자기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연이 맺어집니다. 근데 보통 일하러 온 사람이나 돈 벌러 온 사람은 신뢰받는 시간을 잘 못 보내. 시간 때우든지 뭐 대충 하고 치운다든지 이런 걸 해서 신뢰받는 인연으로까지 잘 못 올라가. 근데 어디든지 내가 작품을 남겨요. 뭐 내가 비록 청소하러 가도 내 작품을 남겨. 왜? 지구를 아름답게 해야지 하고 그 현장을 아름답게 하고 좀 폼을 크게 잡는 거야. 지구에 와서 내가 이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해야지 하고 뭐 그때 보면 인상이 틀려. 짜증 나거나 신경질 나거나 인상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참 기쁜 인상으로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 요게 이제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인연이 그려져서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여기까지 올라가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보면 되고 싶은 쪽으로 자기는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단계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준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자, 준비는 세상 사람들을 연구한 자료,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예요. 25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아주 우리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나와 있어요. 자, 이 지구에서 3% 사람들은 준비를 30년 이상 이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인 목표를. 이런 사람들은 다 최상위 레벨에서 살아가. 이분들은 뭐 의식적 걱정은 물론 안 하지만 행복과 풍요를 누리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유는 학교를 좋은데 나왔다, 부모를 잘 만났다, 이거 아무 상관없이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다는 게 공통점이다. 그 다음에 10% 사람들은 10년 단기적인 목표를 세웠다. 단기적인. 이런 사람들은 중간 위에서 중상위층에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사자가 들어. 사자가. 그래서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뭐 회계사든지 중개사 이 사자 뭐 한 10년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게 묵고 사는 거는 의식주는 그냥 해결되고 중에서 상 뭐 여행도 한 번씩 다니고 골프도 한 번씩 치고 이렇게 취미생활도 하는 단계. 이런 사람들은 10년 동안은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탁 노력한 게 공통점이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60%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분들은 기간은 없는 꿈만 가지고 노력해요. 어떤 기간을 정한 게 아니고 이게 막연히 바람 일단 부자가 되겠다든지 잘 살겠다든지 행복하게 살겠다든지 뭐 이렇게 막연히 바람. 이때는 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게 차이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바라다 보니까 그게 다 안 이루어져. 열심히 하는데 늘 중하위층에 살아. 뭐냐면
의식주를 하기는 하는데 계속 빚이 있고 애들 공부시키려면 또 돈을 구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항상 뭐 기본도 넉넉히 못 돌아가. 근데 차이점은 꿈만 가지고 있어서 60% 꿈만 막연히 잘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돼야지 뭐 이런 이게 60% 사람 이렇게 삽니다. 저도 많은 사람 만나보면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 비율이 많다. 그 다음에 이 27% 사람들은 막연히 바르면 꿈조차 없다는 거지. 네. 꿈조차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의존해서 삽니다. 의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뭐 가정에서 부모나 이런 분들의 의존, 도움을 받았어. 왜? 꿈조차 없다는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되는 대로. 이게 연구 결과예요. 아, 학교를 좋은 데 나오고 안 나오고 부모를 잘 만나 안 나오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분명한 목표가 장기적으로 있나 단기적으로 있나 혹은 막연하게 바라느냐 막연하게 바라는 것조차 없느냐가 결정짓더라 하는 것을 하버드대학에서 25년 동안 전체 추적하면서 연구한 자료예요. 그게 지금 이걸 제가 한국에다 적용해 보니까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가 있다면 지금 비록 취업 못 했더라도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신다면 그분은 뭐 걱정할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이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뭐 10년도 좋고. 자, 해볼게요. 할 때 조금 준비를 좀 더 잘하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인생은 별 볼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내가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는 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요즘 스타 시대라고 별 볼 일이 있어야지 값이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지금 딱 쓰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분명한 목표를 이루는 확실한 실력을 갖춰야 돼요. 확실한 실력을 갖추는데 노력하시고. 세 번째,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이게 습관을 통제하셔야 돼요. 습관 통제. 자, 그 다음 네 번째, 외부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외부하고 관계. 외부와의 관계가 열린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외부와의 관계는 먹는 음식도 자기와 외부라. 책 하나 보는 것도 종교 하나를 전부 다 열린 마음으로 그냥 그걸 열어놓고 그것도 열어놓고 봐. 그건 안 돼. 그건 싫어. 이라고 닫으면 안 된다. 예, 열어놓고 그냥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 뭐 다르다. 네, 항상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게 외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어놔야지 기가 순환이 잘 돼서 자기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명심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해내는 힘. 해내는 힘이 즉시 하고 반드시 하고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해내는 힘이 있어요. 특히 이제 확실하게 실력을 쌓을 때는 출발은 가볍게 하면서 그게 진행할 때 세심하게 하세요. 진행은 세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시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있으면 노력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막연하게 한 해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준비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 제가 앞 시간에는 지금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하고 면접 보는 거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를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이런 걸 좀 해주시고 하면 제일 먼저 자신감이 생겨요. 그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자신감이 딱 생기면 어디든지 도전하면 상대방이 느낍니다. 아, 저 젊은이는 뭘 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단 해보자 하고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출발이 됩니다. 근데 자신감이 안 생긴 거는 느껴지거든요. 그럼 같이 해보자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일단 출발이 되게 안 돼. 일단 뭐 출발을 해봐야지 뭐 다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준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서 준비하시면 좋겠다. 특히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20대에 바로 이렇게 일단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뛰어드는 게 쉽다고. 왜? 특별히 옆에 신경 안 써도 되거든. 젊은이가 뭐라도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이래 되는데 여기서 이제 30대 올라가잖아. 그럼 자꾸 주위 눈치가 보여요. 그리고 또 막상 가보면 내 한참 밑에 막 동생과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이 동생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또 신경이 쓰이고 자존심이 막 이렇게 해서 쭉쭉 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일단 진입이라 소리를 많이 해요. 일단 집을 나와서 발을 사이에 뛰어들으라 그래요. 왜? 진입이 돼야지. 그 다음 또래들이라 좀 뭐 소리하고 막 그냥 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럼 막상 진입을 해보면 집 밑에 한참 동생뻘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동생뻘이 막 일할 때는 뭐 또 형님 생각 안 해주고 막 하거든.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다음에 일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 또 주춤주춤. 이거 안타까워. 그래서 저는 일단 진입해라 그럽니다. 왜? 공부해야 되면 그 진입해서 그다음 공부를 계속 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것부터 하니까 이게 개입이 바로 하고 싶은 게 바로 막상 돼버리면 그거 다행인데 그게 안 됐을 때는 하고 싶은 것부터 하려니까 시간이 자꾸 가버리니까 나중에 시간이 가더라도 하고 싶은 게 돼버린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때 이제 안 돼버린 사람은 이만큼 이제 개입이 생겨서 막상 이제 뛰어들어가면 전부 다 후배들이 무슨 올라가 있잖아요. 뭐 팀장이라든지 반장이 이렇게 뭐 진입을 못해요. 그러니 내가 볼 때 제일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발은 할 수 있는 것부터 뛰어들고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시간을 벌어서 내가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자꾸 부모들이 밀어줄 동안에 막 준비를 해서 하고 싶은 걸 해라는 부모들이 있더라고. 그게 이제 다행히 빨리 그 하고 싶은 거로 갔을 때는 판단을 잘했다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나이로 말하면 남자 같으면 군에 갔다 왔다면 부모 그늘에 있으면 안 된다. 비록 자기가 뭐 라면 하나 끓여 먹더라도 집을 뛰쳐나와서 의식주를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저도 군에 갔다 오자마자 가출한 거거든요. 제 사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의존하면 자꾸 늦어져요. 확실히 늦어집니다. 저도 이제 의존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등록금 제일 싼 학교가 방송통신대학. 그래서 거리를 편입하고 일반 학교는 돈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내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왜냐면 의존을 안 하려고 딱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서양이나 이런 데 가보면 18살 되면 자 각자 저 살아나고 이렇게 독립시키는 게 의존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너무 끼고 있어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역할을 할 때가 많더라. 저도 개인적으로 어쨌든 대학교를 가면 자기 힘으로 다니라 소리를 저는 합니다. 사람마다 좀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성인의 나이가 되면 스스로 하는 게 맞다. 이게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부의 차원이 아니고 상생사는 아니고
직감의 차원,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은 오직 경험으로서 나온다는 거죠. 경험을 많이 해서 그 지혜가 쌓여야 되거든. 저도 막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노가다라 그러죠. 막 그런 걸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하면요 센스가 생겨요. 아, 이 일 다음에 이걸 준비해야 되거나 이게 센스가 발달돼. 그럼 저하고 일하면요 제가 알아서 착착착 하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너무 센스가 발달돼가 미리 막 착착 하니까 쉴 시간이 없다고. 앞모드 하는 사람은 뒷모드 때문에 못 하겠다고 막. 쉽게 말하면 앞에서 하는 기술자들이 제가 너무 뒤에서 빨리 착착착착 갖다 대기 왜 이 센스가 작동하죠. 왜? 그런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이런 안 해본 사람은 시킨 것만 하고 있어. 그럼 답답하니까 다음에 또 안 불러요. 그거는 뭐 학교 좋은 데 나오고 뭐 지식 좀 많이 알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왜? 그건 오직 경험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뛰어들어서 경험을 많이 해 나오는 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 직접 뭘 해봐라고 해보면 그 센스가 자꾸 발달합니다. 그러면 상황 파악이 빨리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회 사는 데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책상 앉아서 맨날 책 보고 뭐 이런 갖고는 어린 반풀이.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지금 만약에 아직 취업을 못 왔다면 매일 산행이라도 하라는 거지. 왜? 몸으로 먼저 하라, 몸으로.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지혜를 얻으러 자연지라고 있어요. 자연을 보면서 지혜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줄까요? 깨달음의 지혜가 있고요. 깨달음의 지혜. 네, 불지라 그래요. 깨달음을 붙다라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가 있고, 그 다음 깨달음 여기서 깨어있는 지혜가 있어요. 깨어있는 열애지가 있어요. 열애지. 지혜가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고 그 자연의 이치 속에서 나온 지혜가 있어요. 자연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광명의 빛과 아까 운해 있지. 운해에서 우주의 정보가 소통하는 이 아까 전에 해줬잖아요. 운해의 우주의 정보와 소통하는 이걸 할 줄 알아야 일체 종지를 얻어요. 일체 종지. 이런 게 있다고요. 이런 게 전부 다 직접 몸으로 하셔야지. 책 보고 앉아있고 집에서 있으면 절대로 나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계속 밖으로 산행을 하고 가서 뭐 나무 하나라도 살피면 그것도 다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함으로써 비록 조금 늦더라도 지혜만큼은 뒤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젊은이들이 기운을 내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세상 되도록 우리 세게 박수로 한번 기운을 내어줍시다.